당신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그렇게 30년, 40년을 달려오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 걸까? 오늘 제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67세 어르신의 사연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 번, 여행 한 번, 제 마음이 원하는 건 늘 나중에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누워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통장에는 돈이 있는데 정작 그 돈으로 하고 싶었던 일은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했고, 나이 들어서는 몸이 안 돼서 못합니다. 도대체 언제 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후회를 안고 살고 있진 않을까요? 참고, 억누르고, 남의 기대를 채우느라 정작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한 시간들. 그래서 오늘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고의 노인 정신과 전문의로 알려진 와다 히데키의 책 60세의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60세가 넘으면 가차없이 바꿔야 할 것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60대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시기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할지 미련과 후회로 끌려갈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전환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사는 동안만큼은 후회 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늙어서 행복해야 진짜 성공한 삶입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은 이미 지나간 게 아닙니다. 어쩌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는 사람에게만 인생 2막이 열립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말년과 미련의 말년, 갈림길은 지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됩니다. 이 사실만큼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의 표정은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이는 참 잘 살았다는 말과 함께 미소를 짓고, 어떤 이는 왜 그땐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한숨을 남깁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지만 그 길 위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행복한 말년의 길과 미련 가득한 말년의 길입니다. 행복한 말년을 맞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많은 돈을 가졌거나 남들보다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미련의 말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바빠서 못했어요. 나중에 하려고 했어요. 참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만 더 버티고 나서 나중에 즐기겠다고요. 하지만 인생에서 나중에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고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고 결국 하고 싶었던 일들은 추억이 아니라 후회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행복한 말년으로 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늙어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인생의 방향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말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기준은 재산도, 자식도, 건강 상태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60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결정의 시기입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을 후회로 채울 것인지, 만족으로 채울 것인지, 그 갈림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후회할까요? 수많은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을 지켜본 한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반복해서 입에 올리는 후회는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고요. 그 후회는 5가지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후회는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믿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의 기대에 맞춘 삶이었습니다.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부모, 좋은 직원이 되기 위해 애쓰다 보니 정작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묻지 않고 살아온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나는 왜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밀려옵니다. 두 번째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많은 이들이 뒤늦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아내나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눈 기억도 희미하다고요. 회사에서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얼굴만 아는 존재로 남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마음속에만 담아두다 결국 전하지 못한 채 이별을 맞이합니다. 상대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혹은 민망하다는 이유로 감정을 눌러왔지만 그 침묵은 결국 가장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는 친구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보다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로 관계를 이어가지 못한 것을 크게 아쉬워합니다.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더 웃을 수 있었고, 더 감사할 수 있었고, 더 즐길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후회입니다. 이 5가지 후회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는 말로 미뤄두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말년의 얼굴을 결정합니다. 왜 60대부터 바뀌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괜찮다. 조금 더 있다가 바꾸겠다. 70대쯤 되면 생각해보겠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바로 이 아직과 나중에입니다. 전환점은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환점은 결단하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60대입니다. 60대는 묘한 나이입니다. 아직 젊다고 느끼지만 몸은 분명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조금씩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으면 70대에 들어서는 순간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60대에 움츠러들면 70대는 불안해지고 70대에 움츠러들면 80대는 고립됩니다. 반대로 60대에 마음을 열면 70대는 자유로워지고 80대에도 삶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은 60대의 태도가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건강, 인간관계, 생활 습관, 소비 방식 모두 이 시기에 방향이 정해집니다. 60대에 여전히 참고, 미루고, 남의 눈치를 보면 그 습관은 그대로 굳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는 늦었다는 말이 입에 붙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직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아직 움직일 수 있고, 아직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아직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는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남은 시간의 색깔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삶은 과연 내가 원하던 모습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60대는 인생을 정리하는 나이가 아니라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나이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60대가 되면 반드시 바꿔야 할 첫 번째는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평생 아껴야 산다는 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식 교육비를 위해, 집을 지키기 위해, 노후가 불안해서. 그렇게 절약은 미덕이 되었고,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함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60대 이후까지 그대로 이어질 때, 인생은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돈은 모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쓸 때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젊을 때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벌어야 했고, 모아야 했고,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60대는 다릅니다. 자식은 성장했고, 생활비는 줄었고, 어느 정도의 자산은 이미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쓰지 못하고 통장 숫자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돈은 더 이상 내 인생을 위한 자산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비슷한 후회를 남깁니다. 조금만 더 즐길 걸, 아내랑 여행 한 번 더 갈 걸, 맛있는 음식도 사치처럼 느끼지 말 걸. 문제는 쓰고 싶어질 때는 이미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걷기 힘들어지고 멀리 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결국 돈은 그대로인데 인생의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노후에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정말 몸이 불편해지는 시기가 오면 하고 싶은데 쓰는 돈은 줄어들고 기본적인 돌봄 비용만 남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왜 이렇게 악착같이 모았을까라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0대의 돈은 안전만을 위한 돈이 아니라 기쁨을 위한 돈이어야 합니다. 비싼 사치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쓰라는 말입니다. 좋은 식사 한 번, 여행 한 번, 오래 입을 옷 한 벌, 마음이 설레는 취미 하나. 이런 경험은 통장에 남는 숫자보다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돈을 쓰는 용기는 결국 나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아끼는 인생에서 누리는 인생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남고 인생은 비워진 채 끝날지도 모릅니다. 자식으로부터 독립하십시오.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두 번째로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은 자식에 대한 태도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반드시 선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책임은 다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식의 인생까지 대신 살아주려 하면 그 관계는 서서히 서로를 병들게 만듭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아이는 어떻게 사나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의 인생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대신 해결해주는 순간 자식은 스스로 설 기회를 잃고 부모는 노후를 잃습니다. 결국 둘 다 불행해지는 구조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자식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살다 보면 마음은 늘 불안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자식의 실패에 같이 무너지고 자식의 선택에 같이 흔들리며 어느새 내 삶은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노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평온함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냉정한 단절이 아닙니다. 정서적 독립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해결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쓰되 인생의 책임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는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교육입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자기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갈 때 자식도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60대부터는 자식을 붙잡는 손을 조금 놓고 나 자신의 인생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건강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60대가 되면 세 번째로 바꿔야 할 것은 건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프면 안 된다. 수치는 정상이어야 한다. 약을 꾸준히 먹어야 오래 산다는 말을 당연하게 믿어왔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건강관리에 성실한 것이 곧 책임감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태도가 노년에 접어들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혈압이 조금 오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관절이 쑤시는 것은 병이라기보다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없애야 할 문제로만 여기며 수치 하나에 일희일비합니다. 검진 결과지에 표시된 빨간 글자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불안에 쫓겨 약을 하나둘 늘려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약이 많아질수록 몸은 가벼워지기보다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하루 종일 멍하고 기운이 없고 이유 없는 피로가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약제 복용의 함정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먹은 약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두 가지 불편함을 안고 삽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노년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일상에 큰 지장이 있는지 스스로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건강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숫자에 매달리지 않고 몸의 신호를 존중하며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고 쉴 때는 쉬는 사람들입니다. 병을 적으로 삼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60대부터는 완벽하게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지금 이 몸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건강을 지키겠다는 집착보다 삶을 누리겠다는 태도가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길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60대 마인드셋 7계명. 이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60대에 반드시 바꿔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돈, 자식, 건강.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년으로 가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60대 마인드셋 7계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생활의 태도입니다. 첫째, 이기고 지는 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젊을 때는 경쟁이 삶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맞고 틀렸는지,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길수록 고립되고 내려놓을수록 편안해집니다. 둘째, 해보기 전에 미리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은 스스로 가능성을 닫는 말입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느린 시작만 있을 뿐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 일들이 훗날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셋째,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노년은 조용히 지내야 한다. 나이 들면 집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에는 정해진 사용 설명서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식이 정답입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과거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의 만족에 있습니다. 다섯째,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더 부유해 보이고
누군가는 더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비교는 감사함을 빼앗고 불만만 키웁니다. 여섯째, 답은 스스로 찾으십시오. 조언은 참고일 뿐,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아온 인생은 결국 남의 인생이 됩니다. 이제는 나에게 묻고 나의 답을 존중하십시오. 일곱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삶에서 내려올 나이입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품격 있는 노년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달라집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의 결도 달라집니다. 60대는 인생을 정리하는 나이가 아니라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일찍 끝났다고 단정짓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60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지고 스스로를 낮춥니다. 하지만 인생은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깊이는 지금부터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편안한 얼굴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특별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재미있게 살았다.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다. 이제는 미련이 없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마음 아픈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나를 위해 살 걸. 이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다릅니다. 아직 선택할 시간이 있고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살지 마십시오. 남을 위해 관대했다면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관대해지십시오. 잘 먹고 잘 쉬고 웃고 즐기며 살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늦게 찾아온 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음을 바꾸는 사람에게만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열립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남은 시간이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